지금 시각은 7시 27분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강원도의 제1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 산업과 이와 연계된 산업들이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올 한 해 강원 관광을 평가 분석해보고 코로나 시대 강원 관광의 전략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사로서 상임 근무를 하고 있는 상지대학교 융합관광기획학과의 유기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강원 관광을 좀 결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와 올해 그야말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한 국가의 그 국제 관광 그 동향을 나타내주는 핵심적인 수치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수, 네, 네. 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그 관광객 수,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수치가 2019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강원도 경우에 있어서도 강원도를 들어오는 방문객 수가 2019년 대비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고요. 네. 또 그런 양적인 그런 변화도 있지만 그 관광객들이 쓰는 카드 지출액도 네, 네. 2019년 대비해서 올 12월까지 뭐 700억 정도가 좀 낮아진 이런 상태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적인 감소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관광 패턴이라든가 네.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강원도가 가진 관광지 유형이라든가 네. 또는 어떤 그런 관광 시설물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또한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해외 관광에 비해서 국내 관광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관광의 패턴 트렌드 변화에 주시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광 행태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됐다고 우리가 분석하고 봐야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강원 관광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 코로나 그 19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를 좀 꺼려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언택트 관광 문화가 확산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또 그 관광지를 소규모나 또는 개인적으로 찾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관광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 우리 그 체류형 리조트라든가 그런 체류형 호텔이라든가 이런 네. 쪽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고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저밀도, 안전, 네. 위생과 관련된 어떤 관광의 측면에서 본다면 강원 관광이 앞으로도 상대적인 또 반사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돌발 상황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도 예외 없이 이러한 네. 현상을 받아들이고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외 여행의 위험도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국내 그 관광이 활성화될 거라는 이제 기대도 하고 좀 그런 말입니다. 경향도 나타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국내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의 관광 패턴이 아닌 지금과 같은 어떤 소규모, 비대면 또 거기에 따른 청정 자연 지역을 선호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원도 하면 또 청정성이라든가 자연성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자원을 또 그렇죠. 가지고 있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위기가 강원도 입장으로 봐서는 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것을 잘 맞춰줘야 될 그런 시점으로도 또 봅니다. 네,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수요자의 니즈 또 환경을 잘 파악해서 만족을 드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동안의 성과, 성취가 컸었던 겨울축제 유명 관광지의 경우에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그런지 포기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좀 이런 기회에 좀 강원도 관광도 좀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간 우리 그 강원도 관광은 이제 네. 굉장히 우수한 자연성으로 그렇게 인해서 맞아요. 이 자연성, 청정 자연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생각을 해왔고 네. 또 그거에 너무 많이 의존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너무 의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수요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 수요자 또 그들로 인해서 바뀌는 관광 시장 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 자원 위주의 공급자 중심 적의 접근이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 지향적인 관광 시장의 구조를 좀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강원의 자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도 큰 성과를 냈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좀 전환점을 찾아야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양관광계획학 박사 또 연구자 또 전문가로서 그렇다면 모델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광시장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관광지라든지 프로그램 또 지자체 네. 등을 좀 모델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관광지 단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경쟁력 중심으로 어떤 것이 앞으로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그런 거 위주로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하면은 일단 청정성, 자연성으로 대표되는 핵심 컨텐츠입니다. 거기에 그 국립공원이 제공하는 고품격 탐방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또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자연주의 지향적인 관광의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 또 오대산이나 이런 데 가면 월정사나 이런 불교 문화 중심의 관광 자원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현대인이 가진 현대 문명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그 종교 중심, 성지 중심으로 치유 목적으로 풀어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또 대단한 또 우리 정서주의 기반의 관광재 잠재력을 또 가졌다고 봅니다. 또한 또 강원도에서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보는 그런 경관을 가졌다고 보는데 그 평창에 있는 대관령. 그 대관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도보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강원도에는 DMZ라고 하는 천혜 평화 생태적인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하는 평화 생태 관광 자원.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 근래에 이제 이루어지는 시도라고 보는데 우수한 자연과 공간과 그리고 우리 지금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돼서 강원도형 관광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넘어서는 메타모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주목을 해본다고 하면은 강원도가 이제는 자연자원 중심으로 그것을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또 가능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이 많은 자원들을 잘 융복합시켜서 그야말로 기분 좋은 변이종을 우리가 잘 그렇습니다. 만들어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유기준 교수님 오늘 조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